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PIB센터 조성우 부장 만나 뵐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수요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복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국내 증시도 기대되지만 지난 수요일 증시도 힘이 괜찮았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 산업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양시장을 이제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 어쨌건 시장은 좀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모처럼 좀 반영이 되면서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로봇, 뭐 AI, 뭐 소프트웨어 같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일컬어서 이제 성장 섹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은 밸런스는 분명히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든 장기든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지난 거래일에는 뭐 바이오나 조선, 자동차, 뭐 게임, 뭐 엔터 이런 쪽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장기든 단기든 좀 올랐던 섹터들이라는 공통점이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시원하게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일부 매수하는 쪽들은 역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매크로 쪽이 좀 좋아지는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살 때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조금 매수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힌트 보여준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매크로 뭐 개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표 같은 게 이제는 좀 좋은 지표가 나오면은 좋게 지금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광복절 휴장이었고요. 또 이제 물론 이제 지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일단은 오늘장도 기대가 됩니다만 뭐 CPI에 대한 관망 심리도 좀 반영이 됐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볼 수 있는데 잠깐 여기 이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는 지금 이 하락 부분들을 아직 되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잠깐 나스닥 차트 볼게요. 자, 코스피고 나스닥은 다 만회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갭을 좀 줄이는 것이 우리 시장의 숙제이긴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반도체가 조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가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사줘야 되겠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데 자 뉴욕 증시가 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뉴욕 증시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제 필수 전제는 반도체가 조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숙제는 남겨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제 오늘도 끝자락입니다. 네. 어느새 금요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본다면 신재생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재생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네. 종목들을 콕 집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수요일에 그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한화 솔루션, CS 베어링이었는데 연속적인 흐름이 전개가 될까요, 부장님?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요즘 이상하게 투자하면 괜찮죠. 확실히 괜찮죠. 요즘 와, 우리 승률이 너무 높아요. 예, 요즘 뭐 저기 종목들 뭐 제가 좀 그래도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거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전에 한농화성도 한번 말씀드렸다가 상한가 갔어요. 예, 장중 상한가인데 얘는 종가 상한가 드디어. 우리 투자의 맛에서도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상한가로 못 나는 종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 진짜 맛집이에요. 네, 그리고 자, 신재생 쪽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종목군들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CS 윈드가 호실적으로 먼저 튀어나갔고, 그 다음에 CS 윈드가 부담이 된다면 CS 윈드를 이걸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뒷단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쪽,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가격적인 부분이 있는 쪽, 그래서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이제 후보군 중에 하나였는데, 자, 전일이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일단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2분기에 선방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앞으로 신재생 쪽이 이제 실적이 상반기에 좀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돌아선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일단 해리스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쪽 이런 쪽에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격도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 그다음에 해리스 모멘텀 그리고 가격 메리트 오른 게 없었잖아요. 그죠? 가격 메리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했을 때 유동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섹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강한 그런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일단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금 신재생 쪽은 지금 동반해서 상승하는 군집성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그 종목별로는 이슈나 수급의 어떤 편차 때문에 등락률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뭐 신재생 쪽 물론 뭐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그런 종목별로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과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차트를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전일의 상한가라고 해서 가격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물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대안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이제 시작이다 말씀 주셨던 만큼 포트에 그럼 어떤 종목 담아야 되는지가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순한 맛, 보통 맛일지 네. 궁금하네요. 일단 지난주 화요일에 신재생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CS 윈드가 단기에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우시다면 해서 제가 몇 가지 종목풀을 제시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물론 어제 광복절이 있으니까 이틀 지났죠.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서 볼게요. 그럼 여기에 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8월 13일에 그래서 신재생 CS 윈드 부담되시면 여러 가지 빌드업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 했는데 그 뒤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잖아요. 특히 풍력 쪽이 먼저 치고 나갔다가 지금 이제 뭐 태양광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는 뭐 큰 틀에서 보면 가격 부담이 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한 2, 3천억대의 좀 작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저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대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신재생주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이제 분할 매수로 가능하다 보고요. 자, 풍력이 치고 나가고 태양광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뒷단에서 아직은 조금 안 올라온 쪽이 어디죠? 수소 쪽이잖아요. 근데 수소 쪽도 지금 저는 두산 퓨얼셀이나 일진 하이솔루스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지만 이를테면 이제 뭐 범한 퓨얼셀이나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신재생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이 유입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쪽이 부담이 된다면 저는 수소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풍력이나 태양광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샀어야 됐는데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소 쪽이 후속 어떤 섹터로서 저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상한가를 했기 때문에 저 종목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대안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그래서 저는 신재생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고 포트에 하나 정도는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수소든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운맛이 네. 되어버렸고 CS 윈드도 여전히 매운맛이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신재생 쪽이 이틀 동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다면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장주가 더 치고 나가는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단 네. 2선, 3선에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길게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시작인 단계라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종목별로 이미 편차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덜 오른 쪽으로 역시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래야 순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수소 관련주가 가장 이제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를 주셨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태양광 풍력 여전히 괜찮다.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도체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 반등에 비해서면 너무 아쉽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네.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반도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 때가 됐을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최근에는 이번 주 최근 이틀 동안을 보게 되면 반도체의 약진이 일단 눈에 띄었고요. 네.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 2일 동안 코스피 전기전자가 물론 이제 압니다. 그 반등 강도가 우리 그 어떤 성에 안 찬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 최근 2일 동안 전기전자가 한 1.7% 올랐는데요. 그동안 이제 코스피는 0.7%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틀 동안은 확실히 좀 반도체가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쨌건 제가 이제 반도체 반등의 전제, 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말씀을 드린 건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최근 이틀 동안에는 코스피 전체로는 그렇게 매수 강도가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매수가 대부분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기전자의 어떤 최근의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전기전자는 무엇보다도 좀 매크로 쪽에 좀 밀접도가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총상이 그 최상위 업종들이 포진돼 있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섹터라는 거죠. 이를테면 아래 공포라는 이런 어떤 간판이 드리워졌을 때 반도체 쪽이 정말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막 삼성전자가 뭐 장중에 뭐 10% 빠지거나 이런 걸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 어떤 섹터보다 매크로 쪽의 어떤 그런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가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는 것은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를테면 매크로가 개선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제 쉬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니까 네. 시장이 화답을 하죠. 이제는 굿뉴스가 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가장 먼저 주도해서 앞장서서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그런 논리는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투영이 될 거예요. 물론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은 이제 어쨌건 계속적으로 지금 레벨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는 또 이제 세부적인 문제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고 하면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외국인의 매수로 화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반도체는 다시금 꾸역꾸역 주도주 쪽의 자격을 다시금 갖추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확실히 이제 반바지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는 언제쯤일까 여쭤봤었던 건데 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반도체 좀 잡아봐야 될 텐데 네. 그럼 삼성전자는 여전히 보통 맛이죠? 네.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매운맛?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이제는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의 맛에서는 어쨌건 제가 여러분들께 제 어떤 요리 솜씨로서 새로운 메뉴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존의 어떤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또 이제 그럴싸한 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거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제가 굳이 투자의 맛에서 이걸 사자 말자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이 투자의 맛을 벗어난 다른 쪽에서는 이미 메뉴판에 다 올라 있는 종목들이니까 네. 굳이 뭐 그런 종목에서 제가 SK 하이닉스를 뭐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새로운 쪽의 맛을 한번 선사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이고 실제 객관적으로도 SK 하이닉스는 어쨌건 그동안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다 맛을 보셨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맛있게 제가 조합을 해드릴까? 물론 저점을 잘 잡아드리면 되겠지만 네. 굳이 뭐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거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뭐 반도체 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간밤에 물론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오늘 또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하루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또 의외로 미국에서 엔비디아보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델입니다. 네. 델이 더 상승폭이 좋아요. 델.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모습이 다른 어떤 반도체 반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 같이 올라오면서 반도체 전체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뜯어보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보다 강한 반등 탄력을 보이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델이라는 종목이 그렇고 그럼 델은 뭐 하는 종목이죠? PC 서버 만드는 쪽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와 관련한 종목일까? 온디바이스 AI 쪽일 것이고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그럼 삼성전자는 다 하고 있잖아요. HBM도 하죠. 그 다음에 뭐 그 온디바이스 AI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로지 HBM3 논리 하나로만 등락을 거듭하는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보다는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조금 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런 관점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제 반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8월 초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거의 주도주로 굳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치고 나가죠. 많이 지금 추격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2차 전지가 예, 정말 2차 전지의 강하더라고요. 약진도 되게 좀 눈에 띄고요. 자, 그러니까 반바지의 8월 등락률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여전히 한 5%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최근 이틀 동안 굉장히 약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 2일 동안은 굉장히 좀 뒤늦게 지금 따라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반면에 8월은 지금 바이오가 거의 주도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8월 초에 상승분을 죄다 반납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최근 2일 동안의 상승률은 2차 전지가 더 좋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바지에 지금 밸런스가 다시금 붙는 거예요. 지금 접전으로 다시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종목 뭐 예를 들면 뭐 반바지 중에 난 바지만 입겠다, 난 반지만 낄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전체적으로 반바지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장이 살아난다면 계속 주도주 그 어떤 경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바지 중에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하나 정도 네. 종목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우시다면 ETF라도 하나씩 잡아놓으시는 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포트 안에 이제 반바지는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업종 대표주 쪽으로 그리고 아니면 ETF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뭐 여전히 유효한 그 동일한 시각을 말씀 주셨고요. 자, 부장님 건설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8월 들어와서부터죠. 저금리 수혜주 이제 뭐 폭락장이 한번 네. 있긴 했었지만 바이오 뜰 때 건설도 떴단 말이죠.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건설주도 제가 저번 달에 한번 다뤄드렸는데 오히려 제 생각대로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하진 않다. 예,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맨 위에는 역시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은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역주행하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있는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최근에 좀 추세가 좋아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은 HD 현대산업개발인데 최근에 추세가 좋습니다. 대장주는 추세가 별로 안 좋은데 왜 이 뒤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좋냐라고 보면 2분기 실적을 토대로 보게 되면은요. GS건설이나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라는 거. 작년 2분기의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왜 안 좋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슈 아시잖아요. 좀 약간 순살 뭐 이런 이슈. 그런 걸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때 이제 좀 망가졌던 실적이 많이 좀 회복되는 쪽. 그런데 현대건설은 이 기반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니까 좀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군집성은 좀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저점론이고 또 모멘텀 많이 있잖아요.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 또 이제 금리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좀 더 확장하자면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 올라갈 거리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집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좀 건설주는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럴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건설주 쪽은 외국인이 지금 사질 않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종목에 제한적으로 기관 매수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건설주가 물론 저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 섹터들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5G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이제 좀 의견이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고 개중에 좀 하나 정도를 우리가 택하자면은 역시 좀 업종 대표적인 현대건설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이 시점에서 건설주를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원체 이제 업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좀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리츠 쪽으로는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도 있던데 리츠도 아직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건설주 쪽에서 그래서 반응하는 쪽이 리츠 쪽이기는 해요. 이 차트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안에서도 리츠가 예, 좀 부동산 가더라고요. 리츠 쪽이 최근에 좀 반등이 있는데, 자 위에 거는 이제 롯데 리츠라는 종목이고 아래 거는 SK 리츠라는 종목인데 이게 사실 좀 약간 ETF 성격의 네. 그런 어떤 이제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리츠 쪽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금리 인상기에 하락을 하고요. 금리 인하기에 상승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모멘텀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리츠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면 리츠에서 이제 편입한 부동산의 운용 성과,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당을 꾸준하게 이제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마다 편입된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임대차 현황이나 공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주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대안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따져볼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몇 분 정도 말씀드려서 이걸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츠별로 편입된 자산이나 어떤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보통 은퇴 생활자분들이 좀 배당 수익을 위해서 많이 좀 선호하는 그런 쪽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그런 논리로 좀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부적으로 좀 되게 따져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츠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건설보다 다른 좋은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원체 좋았고 네. 데이터가 연착륙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우려를 씻겨줬잖아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아니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지난 CPI가 나왔을 때 CPI가 예상치에 딱 부합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시장이 딱 꼬투리 잡으려고 딱 으름장 놓고 있는데 딱 부합이 붙으니까 예상치에 딱 부합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간밤에 이제 소비 지표가 좀 잘 나오니까 네. 시장이 이제 그래도 지표가 좋으면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역설적으로 이러다가 지표가 한번 부진하게 나오면 또 시장이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힌트는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상승은 좀 즐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반도체가 좀 주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즐기자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금요일에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